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석연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반인권적 국가범죄 청산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과제 실현을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주인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는 제한 없이 성역 없이 공정처벌이 필요하고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이 입은 피해는 국가가 무한으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해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실효되는 특례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통과되기 희망하면서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 빙판길을 마다 안식 없이 하는 시간을 내서 함께해 주신 참석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행하실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민생 대리기로 국민께 든든한 버팀목으로 불철주한 민생위기로 보고에 내전하고 계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준 대변인님. 다음으로 피해 당사자가 방문하신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이신 유성민. 다음은 야생초 편지 저자로 알려진 구미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이신 황대범님. 다음 성광학원의 피해자이신 진영배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가 발언하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생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신 정근식 서울대 교수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검사 출신 인권변호사로 명활약하고 계시는 김희수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연대 오창희 참석위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는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민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 또 국민이 지급한 혈세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우리가 국가폭력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되는 것이 가깝게는 대규모로 벌어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될 것입니다. 4.3 제주 4.3 사건, 또 여순 사건,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집단 학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대개 개인들에 대해서 고문, 오작을 통해서 범죄 행위를 지지할 수 있고, 심지어는 사형과 같은 극단적 가해 행위를 하는 사례, 또 장기 구금 같은 정말 신체와 자유에 대한 행위에 대한 가혹한 폭력 행위를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집권기관이라는 공소시효가 상당 정도 지나고 정치적인 이유로, 현실적인 이유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극악스러운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도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보호하고 시효하는 현실입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이제는 그만 둘 때가 됐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권력을 폭력범죄에 사용하거나 그 폭력범죄를 기호하는 데 사용하게 된 것은 자기 모순이라는 명확한 생각.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는 최소한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이 맡은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가해하는 국가폭력범죄는 앞으로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방법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 국가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또 한 가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대상은 시효가 없다. 소멸시효가 없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국가폭력의 시효를 폐기하는 제출되어 있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는 것, 인권 보호를 위한 집단학살과 이런 심해를 막기 위한 것들은 굉장히 신속하고 빠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국가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의 직접적인 증언도 들어보고 또 우리 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는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국가가 피해를 입히는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되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시효 개제 네, 감사합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전례있는 탄압에도 당당하게 대처하시는 가운데 행사에 참석하셔서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확고한 특별히를 주시는 관계자분께 심창 경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피해 당사자 발언 순서인데 먼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사 사건에 윤석열 말씀을 듣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사 사건이 벌써 그대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건이 1년도 안 돼서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에 대한 잘못을 밝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언론 플레이와 당사자, 피해 당사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거에 있던 사건을 끄집어내서 이런 사건에 거짓까지 붙여서 결국은 또다시 피해자를 약하는 그런 것들이 검찰입니다. 저는 또 이 보복 수사에 대해서 7년이나 긴 시간에 거쳐서 이대로 갖고 잘못된 부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첩 조작 사건이 벌어졌던 시기에 간첩 조작 사건이 가해했던 수사관 검찰이 고소하고 조사를 해달라고 했지만 변명이 검찰이 수사는 제대로 잘 되시고 반까지만 급했고 결국에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첩 조작을 사건을 담당했던 그 검사가 심지어 지금 현재는 대통령실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국가 폭력과 그리고 간첩 조작 피해자는 항상 피해자만이지 가해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제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하는 검찰들은 그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가고 결국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보복 수사에 대한 검찰들은 저희들은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에 돌아온 결과는 똑같아요. 공소시효 문제로 결국에는 그 검사들도 역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법이 현실입니다. 10년 가까이 많은 피해자, 간첩 조작 피해자와 많은 조작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진실이 밝힐 때마다 언론 앞에, 정치인들 앞에 하나씩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시는 조작 사건이 일어나지 말고 그에 관련된 조속한 법을 마련해달라. 언론이 관심이 가질 때 조금 하는가 했더니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마련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제대로 법이 마련돼서 더 이상 간섭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겠고 정말 강력하게 줍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 유학생 간접사 사건의 피해자이신 황대건 의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대건입니다. 저는 1985년 전두환 정권이 가열차게 끌어올던 당시 대학생들의 반정부 시위, 특히 이 반미운동의 물결을 잠기기 위해서 학생 시위의 배후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섭단이 압력하고 있었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조작한 간섭단 사건에 연루돼서 사형 구형을 받고 무기징역을 얻어받았습니다. 무려 13년 2개월을 복역한 끝에 김대중 대통령 3년에 의해서 1998년에 출소했습니다. 저 당시에 안기부가 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저를 데려갔을 때 아무런 가족에 대해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저를 붙잡아가서는 무려 60일, 2달 동안 나산 안기부 지하실에 가둬놓고 제가 사회생활에 있었던 무자비한 고문을 통해 결국 사건이 일어난 지 36년이 지나서 2년 전에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무죄 판결을 받던 그 해에 제가 겪은 국가폭력의 실체를 이 책에 낱낱이 살펴놨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책을 전혀 공부할 수 없었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무자비한 폭력을 저지르고 사회 여론을 호도시켰는지 단순히 저희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굴곡진 한국 현대 사회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친 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가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3가지 권익사항을 올립니다. 첫째, 국가폭력의 온상이 되는 법령을 그동안 여러 차례 민주당에서도 법령 개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반인국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악의 근원인 국가보안법의 폐지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법령을 갖고 사람을 옥죄는 검사들의 무한 권력을 폐지 내지는 축소해야 합니다. 이것도 민주당이 하다가 힘이 딸려서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강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민주당에서 해결합니다. 세 번째로 법령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권한에 대한 제한입니다. 판사들이 일정한 시기에 자기들이 판결을 내려가고 단결을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무죄로 판정되거나 잘못되었다고 결정이 되었을 때 신문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만 보도를 합니다. 반드시 그러한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의 이름과 고문을 자행했던 사법경찰관들의 이름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했던 역사적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죠. 잘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언론에 노출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법조문에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이것을 적극 주장. 그리고 판결은 왜 법관만 하느냐. 민주국가일수록 보통 사람들도 판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배심원 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성감하고 피해자이신 김영배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감하고 피해자 협의회 회장 김동입니다.
저는 9살 때 1963년에 수생기가 경기도라는 이유 하나로 경기도 풍경학원에 수강이 돼서 5년 상대를 그곳에서 보내고 집을 찾아서 간 그런 경험입니다. 근데 지금 피해자들 대부분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피해 고통 속에서 하루 살고 것을 제가 피해가 있을 때마다 언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근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당대로 이렇게 계시지만 우리가 진실화 언론의 리기가 출범할 때 그 당시만에서도 민주당에서 그런 좋은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끝나고 21대가 그 면에 대해서 논의된 것은 어떻다는 것에 좀 답답하고요.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당시에 피해를 주관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국가 수반 대통령이라든가 각 행정부처 이 사람들이 지금도 책임을 진실된 어떤 사과 한마디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사과가 왜 중요한가는 대통령이 각 장관이면 장관이 사과함으로써 그 밑에 행정이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피해자로서 지금도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물론 오늘 제가 여기 속을 뻗어 보면서 특별법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피해자가 국선 변호 민변을 통해서 지금 소방한 걸 문제를 법적으로 풀어볼까 하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민변을 통해서 법을 홍보했던 것을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하시고요. 자적으로 하여튼 각 부처 장관이라든가 과거가 우선 이루어지고 다음에 이제 문제가 풀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서 오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사자분 계신 세 분께 힘내시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가 발언 순서입니다. 먼저 이기 진화위원장을 지내신 정미숙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이 국가범죄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게 생각을 하고 지금 새로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진실화위원회 위원장으로 2년간 일을 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사과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진실화위원회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사고가 진행되는 것이 보입니다. 진실화위원회가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민주도 그런 책임 있는 사과를 주체도 없고 제대로 만들기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라고 하는 기능을 국가가 어떻게 제대로 해야 하는가 이게 제가 2년간 진실화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됐죠. 진실화위원회 위원장은 사과의 주체가 아니고 사과를 권유하는 주체일 뿐인데 사실은 그 권유를 통해서 책임 있는 정부나 또는 심지어 한국까지 포함을 해야 한국까지 포함해서 책임 있는 과거에 잘못해서 사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제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서 정치인들께서 우리 토론을 계기로 국가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위로의 기능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있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그 진실화의 제도가 1기와 2기인데 하면서 보니까 피해자 신청주의에 입각을 하고 있는데 신청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는데 거기에 관한 그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는 전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입증 책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는 이제 피해자들이 입증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국가가 다 그 과거에 그런 인권 침해에 관한 중요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그걸 증명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를 굉장히 많이 듣게 우리를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잘못을 많은 주체가 국가라고 하면 국가가 입증 책임을 져야 돼. 이게 피해자들이 입증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그 진실화의원을 아시다시피 출범 당시에 그 법령을 해서는 그 소멸시효 문제 그리고 이제 배구상 문제 법제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진실화의원회가 항상 활동했던 중에 200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2012년도에 대부분 판결로 확정이 돼가지고 국가 인권 침해 배구상의 길이 열렸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그 소멸시효 문제가 상당히 3년 했다가 6개월 했다가 다시 3년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 시점을 자체를 이제 원래는 이제 사건 발생일로부터 또는 그 이후에 진실화의원의 결정일로부터 좀 더 나아가 진실화의원의 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이렇게 시점이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소멸시효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야지 과거에 그 어려웠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한 가지 어려움은 뭐냐면 그 배구상 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치유하는 문제와 특별법을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피해를 치유하는 문제가 갖고 있는 그 장단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특히 이제 집단적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피해를 산정을 할 때 그 실적인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차이를 좀 더 중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 차이에 관계없이 집단적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에는 동일한 공식적인 그런 피해 치유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상 소송을 통해서 피해 치유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고 장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소송을 통해서 피해 치유를 하게 하면 너무 불필요한 그런 스트레스와 비용과 국가적인 그 비용의 강도를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빨리 우리 소멸치료 문제와 함께 그 특별적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에 특별법을 통한 피해 구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능이 될 것인지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하고 특히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진행을 하지만 또 동시에 상대방에 설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특정한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특정 정당의 그 주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합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을 주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수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의문사 진학 경우에 상경은 같은 경우 식당을 좀 쉽게 내가 20년 여전히 국가의 적법한 법칙행사라고 하는 것이 정의를 제대로 성명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짓고 변하지 않고 관련된 사건들을 조사하거나 활동을 하면서 한결같은 식으로 가해자는 뻔뻔스럽게 외로움을 활동하고 다니는데 가해자 없는 피해자라는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국가가 그걸
그것마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책임이 없다고 치료 손해를 수가 필요한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은 항상 100% 그러면은 국가가 이렇게만 건설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참 많이 지금 그 논리들이 뭐 걱정한다거나 이런 논리들로 반대를 하는 세력들이 많고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료가 15년에서 25년으로 바뀌었다고 그게 잘못했다고 걱정하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치료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합의하는 것에 불과하다가 상대적인 가치 이 치료제도라고 하는 것이 가해자를 옹호하는 겁니다. 가해자들은 그 벽에 숨어 있다. 그런데 그걸 거꾸로 악용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하기 되지 않을 것이고요. 이 만약에 국가 권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사회에 있다면 이런 법안이 필요치도 않을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던 그걸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이 법안은 필요 없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노력과 발의들이 있고 여러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게 입법으로 성사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 민주당에서 힘드시겠지만 워낙 반대하는 세력이 강구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좀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국가폭력을 방지하겠다라는 대단히 경고적이고 위화적인 분들과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은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피해 당사자 3분과 나날이 피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